안녕하세요. 디자인차이 대표 차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사계획, 시공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비자분들께는 전체적인 공사계획 순서를 알고 계셔야 내가 선택한 업체가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계획이 잘 세워진 공사는 원가 절감에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내 집, 내 업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팁을, 인테리어 입문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취업하신 우리 막내분들을 위한 팁이 됐으면 합니다. 인테리어 실무진은 착공부터 준공 시점까지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관리계획, 현장관리계획, 공사수행계획, 그 다음에 주요 공정 시공 프로세스 품질관리계획, 설계검토 이슈사항,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사관리계획에는 공사 범위, 그 다음에 수량이 들어갈 테고, 현장관리계획에는 현장 조직, 공정표, 그 다음에 책임자의 역량, 그리고 공사수행 계획에는 투입 인원, 자재, 장비, 가설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하고, 주요 공정 시공 프로세스랑 품질관리 계획에는 각 부위별의 시공 디테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검토 이슈사항에는 각 부위별로 포인트 디자인에 대한 이슈 여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구조, 기능, 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협의한 사항이 구현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에는 보호구 착용, 위험 공종, 위험 요소에 대한 발치를 먼저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배치, 그다음에 환경관리 계획에는 비산먼지, 분진,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이 크던 작던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현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디자이너, 현장 책임자 등 실무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기대하신 것 이상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내 집 인테리어, 내 업장 인테리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주거, 상공간 구분 없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상공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선정입니다. 이사 갈 집, 오픈할 업장을 확정하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산 수립입니다. 예산 수립 또한 굉장히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유자금을 포함한 융통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가장 처음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업체와 상담하시면, 상담을 받다 보시면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사 범위입니다. 기존 시설 유지할 부분, 철거 변경해서 다시 할 부분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은 내가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 범위가 바뀌면 비용은 추가로 발생이 되고 공사 일정은 늘어나고 공사 순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네 번째는 업체 선정입니다. 업체 선정 해야겠죠. 업체는 3곳 이상 미팅을 하시고 견적도 최소 3곳 이상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사 범위를 정하셨고 업체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미팅을 하셨다면 동등한 조건에 어떻게 견적서를 제출을 하는지 검토할 대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곳 이상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디자인 확정 및 일정 확정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나의 취향을 대화나 이미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예가 견적에 맞는 1차 마감재 확정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입주 날짜 또한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완료하셨다면 계약 및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 공사 진행 하셔야겠죠. 계약도 했고 결정도 했으면 이제 공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 공정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공정표가 나왔다면 전체적인 공사 순서는 95% 이상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5%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변경, 그리고 디자인 변경에 따른 약간의 순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순서의 큰 틀을 보면 철거, 기반시설 공사, 구조틀 조성, 마감, DP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 공사에는 전기, 설비, 냉난방, 그 다음에 뭐 구조틀 조성하는 거에는 뭐 벽체 조성,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 리뉴얼의 경우에 철거는 기존의 시설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 마감들을 제거해야 내가 원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정입니다. 자, 다음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설비, 전기, 냉난방, 공조환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에는 설비가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급수, 배수, 냉난방의 경우 벽이나 바닥에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 후에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전기의 경우도 배관과 전선들이 매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 후에 선 투입해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반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다면 구조체, 구조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목공, 금속, 경량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공은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공이 뼈대를 세우고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전기도 부분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전선들을 원하는 위치에 미리 인출을 해놔야 마감 시에 부분적으로 뚫고 땜빵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공사, 구조틀 하지 공사가 끝났다면 마감을 해야 하는데요. 마감 공정에는 타일, 대리석, 도배, 필름, 도장, 마루 등이 있습니다. 이 마감 공정들은 업체에서 제출한 공정표를 참고하셔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다 진행이 되었다면 그런 큰 틀만 알고 계시면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내 업장, 내 집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입문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취업을 하신 우리 막내분들을 위한 공사계획, 시공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은 큰 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투입 전 첫 번째 착공 준비입니다. 투입 전에 준비해야 되는 현장의 기본 제반 사항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경우로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사 동의서, 공사 시간, 보양 기준, 자재반입 동선, 그리고 그 외에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잘 챙겨서 투입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설 계획입니다. 가설 계획이라 함은 보양, 폐기물 처리,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설 전등, 야정 및 양중, 현장 청소 등이 있습니다. 자, 공사 중 보양이라 함은 기존 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플라베니아, 골판지, 텐텐지 등을 이용해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감싸는 작업을 말합니다. 마감 시에도 보양을 해야 하는데 문틀, 가구 등이 부딪힘으로 인한 찍힘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 준비 및 보양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폐기물 처리는 공사 중에 발생한 잔여물들을 처리하는 계획인데요. 대부분 소규모 현장은 현장 내에 정리 비치 후에 폐기 처리 차량을 섭외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 관리실과 협의한 동선을 이용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설 전기, 가설 용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 소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철거 투입 시에 전기 설비 작업자를 투입하셔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 분전반을 설치한다던가 새로운 수도를 준비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협의는 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콘센트, 기존 수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야적 양중의 경우는, 양중은 자재를 현장까지 반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차량으로 배달된 자재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전에 건물과 협의된 동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엘리베이터 보양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일단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공정별 공사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 막내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공정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자재 투입 일정, 수량 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가 언제 반입이 되어야 하는지 날짜 확인을 하시고, 목공과 상의하셔가지고 하루 전 또는 투입일 아침에 일찍 반입을 하실 건지를 상의하셔서 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인테리어 회사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신 분들, 우리 막내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일을 하시면 일 잘하고 능동적인 직원이구나 하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큰 틀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들만, 키워드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공사 관리 계획, 현장 관리 계획, 공사 수행 계획, 주요 공정 시공 프로세스, 품질 관리 계획, 설계 검토 이슈, 안전 관리 계획, 현장 관리 계획, 이런 큰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현장이 크던 작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이제 막 입문을 하셨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아,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가 선정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무를 하는 우리들은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직원들의 직급별 업무 역량, 그리고 뭐 연봉,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대꾸알 감사합니다.